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잠시 후에 개장하는 미국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 흐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바로 이게 미래형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진짜 해외 선물 투자 전략들 챙겨가시고요. 저희가 미래형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셔서 비추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방에서는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의 대응 방안들, 그리고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들까지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그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 오늘 노란톡방에서 저희 해외 선물 프로그램인데도 주식 종목 주셔서 수익 중이라고 하시던데요. 이런 하락장에도 박 셰프가 네. 빡 찍으면 딱 네. 올라가는 종목을 네. 선정해서 알려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주식 시장까지 저희가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제가 종목 검색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 톡방에 있는 분들이 네. 들고 있는 종목들을 막 상담해달라 그러잖아요. 네. 하다 보면 딱 좋은 종목이 딱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딱 찾아가지고 네. 오늘 하루 동안 상담해드린 종목이 한 120종목 정도 네.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딱 골라가지고 요겁니다 하고 딱 해서 바로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장인데도 굉장히 그렇죠. 그래도 수익이 또 예. 났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 상담까지 해드리니까. 그런데 증권사에서 또 박 셰프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해외 선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하시던 분들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그 해외 선물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대부분은 이제 주식까지 경험을 좀 갖추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이제 해외 선물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건 대부분 누가 꼬셔서 그렇죠.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옆에서 한번 해봐라 그러고 네네.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오늘 박 셰프님 우리 시청자분들 좀 그렇죠. 꼬시셔야겠어요. 열심히 꼬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박 셰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모의 투자로 거래하는 방송 아니고요. 정보만 드리지도 않습니다. 박 셰프의 실제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실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 혜린이로서 저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방송 이렇게 중에 주식 종목 상담들까지 해드리고 박 셰프가 오늘 하락장에서도 수익날 종목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이제 주식 상담부터 각종 파생 상품 그리고 해외 선물에 관한 정보들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는데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서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입장 링크가 가도록 카메라 켜셔서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바로 저희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에서는요,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도 대응 방안들도 알려주시고요. 함께 단타 연습도 하면서 짧은 시간에 수익까지 낼 수 있도록 박 셰프님이 직접 손수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해물 맛집인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잘 오셨고요. 저희 방송 직전에 미국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어제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방송 직전까지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어제 그 다우 지수만 조금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다우 지수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0.32% 선물 기준으로 빠지고 있고 특히 나스닥이 어제 좀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그 하락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기술주들이다 보니까 나스닥의 그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오늘도 지금 0.73% 미국장 개장하기도 전에 벌써 1% 조금 못 미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지수인 그 러셀 2000도 같이 4일 연속 음봉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그 일봉상에서 대부분 그 종목들이 과매수권에서 이탈해 가지고 하락적으로 기우는 모습들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이번 주에 조금 하락폭이 좀 더 커지면 다음 주까지도 시장이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장 초반부터 고공행진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휘청했잖아요. 예.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시장 금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네. 그 어제 약간의 반대가 나왔지만 네. 주식시장은 여전히 그저께 시장 금리가 급등한 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어제 오히려 뒤늦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어제 실질적으로는 그 시장 금리가 약간 반등하는 약간 그 인하 쪽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채권하고는 금리하고는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다시 시장 금리가 조금 그 상승 쪽으로 기울면서 채권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은 제가 1월 초부터 그 방송 시작할 때부터 채권은 계속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약간씩의 반등은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30년물 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기물부터 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시장 금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국내 시장도 조금씩 실질 금리가 은행에서 약간씩 금리를 올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버블을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단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 일단 지금 마지막 그 슈팅이 네. 계속 그 상승 쪽으로 나왔던 이유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책이죠. 그거 말고는 그렇죠. 사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가 크게 많지는 않았었고 물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경기가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시기에 그 기대감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상 생활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향후 정상화된 시점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코로나 직전 상황을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풀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란다.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 상품들 흐름까지 살펴봤는데 10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선물 상품 흐름들까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금값부터 좀 볼까 봐요. 골드부터. 그래요? 예. 네,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너튜브 시황에서 귀금속은 매수 관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침부터 지금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어유 말씀드리는 그 사이에도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네. 나타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골드가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골드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그 일봉상에서 302평 그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저점 1767달러 선에서 멈췄습니다.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골드의 하락도 단기적인 하락에 불과하다. 일단은 시장에 풀린 그 돈들 이게 결국은 골드를 더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 골드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동안의 그 상승 흐름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골드보다는 오히려 실버라든가 백금 같은 다른 기금속이 올랐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골드가 주구장창 밑으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고 네. 지지하면서 약간의 반등을 하면서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정도로 행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볼까요? 네, 유가도 한번 예. 살펴보죠. 실버 안 봤는데. 네, 실버도 예. 그럼 살펴볼게요. 실버 먼저. 자, 실버 약간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네. 그 금값에 비해서는 변동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만 실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상승 흐름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었고 여기 백금을 안 넣어놨네. 자, 백금 하여튼 백금도 역시나 오늘 그 상승 흐름이 꾸준히 좀 올라오는 그 모양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백금 한번 볼게요. 네, 플래티늄이죠. 귀금속, 플래티늄. 네. 찾기 어렵네. 자, 어제 약간 빠졌죠. 어제는 제가 기금속 조정받는 위치인데 그 네. 조정이 길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자, 장기적인 흐름으로 골드에 비해 가지고 백금이라든가 실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버하고 백금의 그 상승세는 조금 더 골드보다는 더 크게 이어질 거다라고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좀 금값이 하락하는 이유가 금값이 안전자산으로 계속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핫하잖아요. 예. 비트코인으로 돈들이 좀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가상자산들은 네.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고 네. 2017년도에 비트코인 때문에 깡통 차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로 다시 덤벼든 사람들은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줄었고 오히려 기관들이라든가 원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품부터 좀 살펴볼게요. 유가 상품이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추위 한파에다가 예. 거기다가 뭐 계속해서 이제 일본 지진까지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유가 산업이 굉장히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유가 가격이 좀 어떤지. 꼭 그런 얘기 나올 때면은 네. 꼭대기예요. 그렇군요. 꼭 네. 그런 얘기 나올 때는 이 사람들이 꼭 이 저 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죠. 유가 전망이 좋다라고 30달러, 40달러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62달러 거기까지는 갑니다라고 1월 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지금 한파라고 하지만 이 한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봄이 오면 한파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예. 미국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기껏해야 그 네. 한파는 길어야 한 달이나 혹은 보름 이내에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기간 동안 크루드 오일 자체가 원래 난방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걸 정제해서 난방유를 만들기는 하지만 원래 그 추위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상품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한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페크 플러스에 가입되어 있는 그 산유국들이 계속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네. 거지 절대 혹한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난방유를 봐야 되죠, 사실. 네. 자, 난방유를 한번 볼까요? 난방유는 그 오로지 난방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보니까 네. 훨씬 더 크루드 오일보다 상승 흐름이 아주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네요. 거기다가 내추럴 가스도 천연가스입니다. 네. 천연가스도 난방 목적으로 가장 크게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장중에 계속 음봉도 보이고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혹한으로 인한 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길어야 한 일주일 이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어서 환상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6거래일 만에 달러가 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흐름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죠? 자, 시장은 항상 왔다 갔다 그러지 어제 올랐다 해가지고 오늘 또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흐름은 달러 인덱스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그 약간 빠진 거는 0.39% 빠졌는데 상승 중에 일시적인 기술적 조정이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깊게 하락적으로 많이 빠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 당분간은 상승 흐름 쪽으로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좀 상승 흐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흐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예. 관심 있게, 진입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품 있으신가요? 농산물, 네, 농산물도 예. 한번 살펴보죠. 농산물을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옥수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물은 이 차트를 보다시피 아주 장기간 상승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 8월 달부터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상승의 원인은 그 작황이 부진한 것도 상당히 크지만 중국이 또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하고 그 무역 협상 1차 합의를 할 때 네. 미국의 농산물들을 대량으로 매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네. 그것 때문에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덕분에 1월 달에도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그 수급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향후에 그 수요 전망은 조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오늘 옥수수를 제가 하나 매도했습니다. 네, 방송 직전에 매도 계약을 그렇죠. 들어가셨죠. 네, 그러면은 오늘 관심이 있는 종목은 옥수수, 콘을 매도 진입을 좀 예. 살펴보셨고 실제 계좌로 박셰프가 진입을 했습니다.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대두도 네. 살펴보면 네. 대두도 며칠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그 1월 달 고점 찍고 난 다음에 1월 중순이죠. 그때 고점 찍고 난 다음에 가격 상승이 더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네.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제는 그 빠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그 옥수수 가격이 지탱하고 있던 이유도 브라질 쪽에서 그 다모작을 하는데 옥수수를 두 번째 파종을 하는데 이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늦어지지만 파종이 되면은 결국은 시기가 되면 또 파종을 하겠죠. 네. 좀 늦어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또 옥수수 공급량이 또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농산물 전반적으로 다시 하락세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저도 지금 셰프님을 따라서 실제 계좌로 옥수수 콘 상품을 매도 예. 진입을 했습니다, 셰프님.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수익 나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죠? 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네. 수익 챙기는 걸로 일단 네. 보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 흐름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의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ed officials see economy far from where it needs to be, meaning easy policy won't change soon. 네, FOMC 회의록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다소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이유로는요, 이 연준의 목표치에서는 한참 거리가 멀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연준의 장기적인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oad and inclusive 고용시장 회복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먼저 broad and inclusive라는 것은 넓고 포괄적인 이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완전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또 2% 인플레이션도 달성이 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회의의 참석자들이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을 지지를 했는데요. 다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회복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볼게요. Inflation not likely to hit Fed's target through 2022, Rosengren says. 네, 연준의 로젠그렌 총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2022년까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소 어두운 전망이 또 나온 건데요. 이제 2%의 연준의 목표치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 고용을 이룰 때까지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완화 기조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때문에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에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을 선택해 주시고요. 돋보기란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저희 프로그램명을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쉬운 방법 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하락장 속에서도 이 빛나는 수익의 맛 보게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하셔야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셔서 이렇게 가져다 대기만 하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요, 이 해외 선물에 관한 기초 자료부터 지금 고수하고 있는 고수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까지 모두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들어오셔서 주식 종목도 받아가시고 여기에 이어서 해외 선물을 어떻게 하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죠.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만 이 방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 방 문이 닫히면 들어오실 수 없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한 달이 해외 선물에서의 하루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선물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투자의 고수 박 셰프에게 비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셰프님, 예. 네, 오늘 좀 단타 거래를 하는 방법을 또 살펴보려고 해요. 어제도 좀 저희가 10분 안 돼서 수익 크게 냈었잖아요. 재미 봤나 봐요. 네, 네, 재밌어요. 난 네. 지겨운데 솔직히. 아, 지겨우세요? 네. 저는 지금 지겹지가 않고 지금 해외 선물을 하면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예. 그 사이에 돈을 벌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볼까요? 네, 예, 일단 모의로 설명할 때는 모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보시면 현재 그 나스닥 지수 한번 보고 있는데 지금 빠지고 있죠, 그죠? 네. 빠지고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그대로 보고 흐름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네. 매도 진입 찍고 자, 지정가로 체결됐습니다. 자, 들어갔으면 지금 그 나스닥 같은 종목별로 그 상품의 한 틱의 그 가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나스닥은 그 20틱이라야 100불입니다. 네. 20틱. 한 틱에 5불이니까. 예, 그러니까 대략 쭉 땡기면 이따가 일단 보고 또 청산하도록 하고요. 일단 네. 바로 수익이 조금 나고 있죠. 자, 진입했는데 35불, 20불 요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단타는 한 100불 정도, 200불 정도 그 정도에서 바로바로 끝내야 됩니다. 1분 정도의 그 파동이 보통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개장하고 난 다음에 1분에 한 200불 정도 막 40틱씩 움직여요. 굉장히 네. 크게 움직이는데 종목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보통 한 200불 많이 보면 미국장이 열렸을 때 한 300불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네. 단기 거래로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군요. 일단은 조금 보고 다른 종목도 단기로 거래할 때는 사실 종목을 네. 한 종목만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여러 종목을 조금 같이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자, 5일 보니까 일봉은 계속 올랐는데 위에 약간 올라탔지만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쭉 내려가고 있네요. 그죠? 네. 자, 내려가고 있어서 이것도 매도를 한번 조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매도 진입. 자, 일단 했고 두 종목 들어갔고 골드도 보시죠. 골드 급등 해버렸는데 자, 요거는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진폭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밑으로 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약간 박스 형태의 움직임이 조금 굵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는 지금 자리가 중간 정도의 자리라서 매수도 매도도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매도 관점으로 이평선의 기울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 바로 매수 주문 찍어놓고 세 종목 다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네. 자, 쭉 올려보니까 뭐 아직은 큰 변화가 없네요. 네, 골드 그렇네요. 제자리 10불, 5일 10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한 뭐 100불, 200불 나면
수익 난 종목부터 딱딱 차례대로 네. 정리를 해 나가고 또 손실이 좀 커지는 종목도 손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좀 여러분- 이따 또 보죠. 네, 여러분께서 이제 해외 선물이 제가 좀 빠르게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지 않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이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는 더 빠르게 이 가격들이 움직이는데요. 이때 대응 전략들 그리고 해결책들 저희 노란톡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수익을 내는 만큼 여러분께서 이걸 배워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겠죠. 저희가 기초 동영상부터 아무것도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투자의 고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만 하셔도요. 저희 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저희가 해외 선물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해외 선물 기초 동영상 그리고 해외 선물의 기초 질문들까지 모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통 해외 선물 전문가에게 1대1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지금 방송 중에 서둘러서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외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tcoin hits $51,000. The run doesn't make sense. 네, 굉장히 간단한 헤드라인이죠. 가상자산이 무려 5만 1,000달러에 이제 육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먼저 가장 큰 위험으로는 가상자산의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가상자산이 화폐로 인정이 되면 인정이 될수록 희소성이나 공급 면에서 빨리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실 것이라면 참고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Additional physical stimulus powers U.S. retail sales. Manufacturing output strong. 네,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다는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 때문에 한 3월 정도가 되면 경제 회복의 시그널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이제 소매 판매가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5%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게 정말 이루어질지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노란톡 챙기신 후에요. 하단에 말풍선 눌러주시고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을 선택해 주시고요. 매매의 기술 해물 요리사를 돋보기란에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텝이 복잡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여러분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 핸드폰 화면을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사용해 주시고요. 네, 저희 셰프님들이 수익도 보게 해드리지만 이 해외 선물 관련 질문들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노란톡으로 지금 들어와 주셔서요.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선물의 기초부터 나름 고수다라고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요. 노란톡에 질문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 해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셰프님께 드려볼게요. 톡톡톡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입 후 지정가로 손절과 수익 청산가를 동시에 넣을 수 있는지요? 순서가 있는지? 손절을 먼저 잡으려면 매도 진입한 주문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셰프님. 주문을 잘못 넣어서 그렇죠. 예,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네. 따로 없고요. 어제 제가 그 너튜브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설명드리다가 방송이 끝났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었고 네. 뭐 스탑을 먼저 넣나 지정가를 먼저 넣나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탑 신규 주문도 가능하고 또 반대로 신규 스탑 매수, 신규 스탑 매도 뭐 아무거나 주문이 순서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진입 후에 지정가로 손절과 수익 청산가를 동시에 넣는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주문이 것 들어가 같거든요.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나스닥 한 100불 정도 수익 났다가
자, 이렇게 방송할 때는 원래 사실 거래하면 안 돼요. 계속 봐야 되는데 네. 또 이 카메라가 딱 들어왔을 때 청산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애매하죠. 네, 굉장히 연예인이 같으시네요. 카메라가 자, 아무튼 비춰지면. 자, 네. 다시 본전까지 왔어요. 그냥 100불 정도 수익 났다. 약간 일부 그 분봉이 쭉 올라오고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익절과 손절을 자, 이게 걸면서. 매도를 했으니까 떨어지면 수익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죠. 이게 매수 쪽에다 둘 다 주문을 넣습니다. 자, 어. 매수 지금 그 뭐 충분한 수익은 요 정도면은 충분하지는 않은데 일단 주문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스탑은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죠? 네. 쭉 예, 지금 안 올라가네 이게. 자, 위로 쭉 올려가지고 쭉 예. 자, 위에다가 스탑 주문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지금은 스탑 리밋인데 스탑 시장가, 스탑 마켓이나 스탑 리밋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요 가격에 도달하면 요 한 틱 위에다가 매수 주문을 넣어라 이런 의미예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 되고 그분이 넣자마자 없어졌다라는 거는 네. 이 스탑에다 넣은 게 아니고 지금 익절돼 버렸죠, 그죠? 그렇네요. 예, 익절돼 버렸고 익절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스탑 주문은 그냥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없어지지 않고 네. 예, 취소를 해줘야 돼요. 자, 예, 그분은 그 여기 밑에 매수하고 위에 매수를 스탑란에 넣은 게 아니고 여기 매수 자리 지정가에다가 주문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없어지죠. 아, 그러면은 이제 손절과 익절을 걸 때는 스탑에다가 위아래로 걸어 놓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손절만 스탑에 걸고 네. 익절은 네. 자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막 몸이 막 꼬이려 그래. 아우 막 같은 얘기 이래서 하니까. 네네. 예. 자 지정가 주문은 자기한테 유리한 주문. 그렇죠. 매수 주문을 넣을 때 현재가보다 낮은 주문은 매수를 넣을 때 유리한 주문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건 지정가 주문이고 불리한 주문은 스탑에다 주문을 넣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 네. 스탑에다 양 주문을 두 개 다 넣는 게 아니고 그 현재가보다 밑에다가 매수 주문을 스탑을 넣으면 주문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어제 안 안 들어가니까 들어갔죠? 네. 뭐 실수할 일은 그렇게 없지만 네. 자 현재가보다 위에다가 매수를 넣는 거는 거꾸로 주문 넣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거기다가 스탑을 넣는 거고 더 밑에다가 넣는 거는 이제 지정가 매수 주문에다 넣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톡톡톡님의 질문을 자, 해결해 골드도 봤습니다. 예, 골드도 자 거래하자 그랬으니까 거래를 한번 해보죠. 골드도 네. 예, 또 이제 수익 났으니까 또 청산을 해야 됩니다. 70불 네. 수익 지금 찍어놓고. 70불 수익 내신 거예요? 방송 중에 어. 들어가서 모의 거래로? 그렇죠. 아, 예, 네. 지금 그 나스닥은 예, 어이구 금방 또 마이너스가 됐냐? 네, 금방 시장이 이제 좀 크게 움직이나 봐요, 아, 그래요? 셰프님. 네. 자, 아무튼 예, 이 시장을 계속 뚫어지게 봐야 사실은 그 단타 거래도 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예. 자, 아무튼 예, 걸어놨으니까 좀 보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거래를 실제로 하시면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가 봐요. 예. EH님께서 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예. 익절, 손절을 걸어놔도 스탑 가능한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네. 손절이 스탑입니다. 손절이 그렇죠. 익절 손절을 걸었으면 네. 예, 이제 손절에 스탑을 거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또 스탑을 건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손절을 걸 신규 때.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스탑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분 얘기는 뭐냐면 자 일단 취소를 하고 네. 이게 뭐이라 가지고 취소도 빨리빨리 안 돼. 자 예. 취소가 계속 마이너스 5개, 6개 이렇게 되네요. 자 아무튼 네. 예, 엉터리로 됐습니다. 네. 자 이게 매수 주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매도 주문을 골드를 매도를 했다. 이렇게 주문이 빨리 체결이 안 되네. 네. 자 아무튼 말로 설명드릴게요. 네. 체결이 잘 빨리 안 되니까 매수 주문을 넣어서 지금 체결이 됐죠. 네. 그러면 익절은 매수를 했으니까 위에 매도를 넣어야 익절이죠. 그렇죠. 그죠? 자 손절도 밑에 스탑을 밑으로 넣어야 되죠. 그죠? 네. 뚝 떨어지면은 매수했으니까 떨어지면 손해니까. 자 이렇게 그 손절을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또 스탑을 주문 넣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하. 또 들어갔죠. 네. 이거는 신규 주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문이 지금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또 한계하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체결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면은 요 밑에 게 그 먼저 손절이 되고 네. 더 떨어지면 신규로 매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 상태에서 네. 지정가 주문 위에
그 매수 저기 그 익절하려고 걸어놓은 주문은 네. 남아 있게 되니까 항상 미체결에 주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EH님의 질문에도 좀 답을 드렸는데요. 속 시원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셰프님. 예. JUNE 준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초보자가 배우면서 하기 괜찮을 만한 해외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몇 개 보기를 주시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자, 어제 뭐라 그랬죠? 환상품 이야기하셨죠. 통화상품 달러 중에서 인덱스. 달러 인덱스를 가장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미국의 금리가 모든 상품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US 달러 인덱스는 그 미국의 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공부를 하시면 유로화도 보이고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파운드화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보일 뿐더러 골드의 움직임 그리고 주가 지수의 움직임까지도 연관시켜서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미국 달러 인덱스를 먼저 어떻게 하면 그 분석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증거금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900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런데 궁금한 게요, 셰프님. 달러 인덱스를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예. 어떤 매체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해주시는지도 있죠. 궁금하네요. 매매 기술 TV 너튜브. 아, 네. 딴건 그걸 없습니다. 통해서 예. 딴 건 없다고요?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지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네. 노란톡 방으로 들어오셔야 한다 당연하죠. 이거죠. 네, 노란톡 방으로 들어오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노란톡 방으로 들어오시려면요. 오픈 채팅방의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갑니다. 여러분께서 뭐 주식을 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거래를 하시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해외 선물 정통 전문가가 주는 이 해답들 그리고 시장을 보는 방법들 알고 계셔야지 주식 거래 그리고 해외 선물 거래하실 때도 도움이 되겠죠. 얼른 들어오셔서 지금 들어오셔서 이런 해결책들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네, 질문 드릴게요. 예. 한스 어게인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해외 선물도 VI가 걸리나요? 예.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걸립니다. 변동성 완. 어떻게 예. 걸리나요? 그 상품별로 하한가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건 처음 알았어요.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예. 상한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네.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장 개장되기 전에 5%가 움직이면 거래 정지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리죠. 네. 그걸 코로나 19 한창 막 불거져 가지고 주가 급락할 때 있죠. 네. 그때는 정말 나스닥이 미친 듯이 하루에 하한가 갔다가 네. 하루에 상한가 갔다가 이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조금 뭐 거짓말 안 하고 한 1, 2천만 원은 한계가 가지고 왔다 갔다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 선물에 VI가 걸리는 거는 가격이 심하게 떨어질 때나 심하게 올라갈 때나 미국 주식하고 똑같이 이제 장전에 5% 움직이면 걸리는 건가요? 걸리고 네. 그 미국장 개장 이후에도 네. 걸립니다. 오, 근데 어떨 때 걸릴까요?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데 네. 그까지 간 적이 없죠. 그럴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예.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은 걸리긴 하지만 걸릴 때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적은 아직 없다. 근데 5%는 네. 도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시장 개장 전에요. 지금도 그 거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 미국 지수가 얼마 움직였냐? 자, 며칠 전에 조금 많이 움직였을 때 오늘은 나스닥이 1% 가까이 지금 쭉 빠지고 있죠, 그죠? 네. 많이 빠지네요. 아이고 잘 빠진다. 자, 앞전에 이 급락했을 때 4.45%까지 빠졌어요. 이게 1월 27일이죠, 네. 그죠? 이날 그렇게 빠졌는데 이게 5%까지 빠졌으면 VI가 걸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네. 그때는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어. 시간이 지나가지고 막 매물이 하한가 매물이 막 쌓여 있어요. 거기도 네. 거기도 네. 매도 주문이 막 몇천 계약이 쌓여 있는데 딱 풀리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만약에 하한가로 막 쌓여 있으면은 예. 매수 주문 딱 넣으면은 훅 올라갈 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그렇구나. 코로나 때는 네. 이 한가 풀리고 더 내려간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한 6, 7%까지 막 이렇게 아, 움직일 때도 네. 있기 때문에
뭐 한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 맞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예. 샤를로테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언제부터 소액이지만 실계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귀여운 좀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는 네. 뭐 일단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식을 먼저 쌓아야죠. 근데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도 보시면은 네. 톡방에서 뭐 대두 매도 한 계약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소입인 밀인가요? 이렇게 엉뚱한 상품을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요. 먼저 상품이 네. 뭔지는 알고 거래를 해야죠. 그 공부부터. 셰프님께서 그러면 예. 확실히 알려주세요. 이제 소이빈이면 소이빈이다. 영어로 여러분 소이빈이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네, 네. 대두라고. 네. 소이빈 대두. 밀은 대두박, 대두박이 대두 박 나오고 셰프. 소이빈 오일은 대두유, 네. 콩기름이죠. 네. 콩기름. 네. 대두박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네. 아무튼 일단 잘 모르시면 그 상품명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 사전에 딱 나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너무 노력을 안 하고 묻기만 해요. 그래도 좀 대두가 알려주세요. 뭐예요? 대두 치면은 영어 사전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화난 거 그죠? 아닙니다. 제일 밝은 모습이신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네. 그러면은 이제 언제부터 소액이지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자, 해답을 공부를 주세요. 하시고 네. 먼저 지식을 쌓으면 되는데 사실 네. 시중에 이 해외 선물을 공부할 수 있는 책자라든가 이런 강의가 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잘 없고 네. 사실 저도 증권사 있을 때 강의를 많이 했지만 네. 증권사 강의는 또 재미가 없고 이게 막 뭐랄까 이 리스크를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네. 꼭 알려줘야 되는 뭐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 내용들은 제가 너튜브에다가 다 찍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네. 이 방송 시작하고 난 이후에 계속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컨텐츠가 쌓여 있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한 몇 시간만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해외 선물에 대해서 습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 거래를 가지고 열심히 또 거래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모의 거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듯이 실거래 가지고 연습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네. 돈을 막 소비를 해가면서 연습을 한다. 이거는 뭐 그럴 필요는 없고 모의 거래로 충분히 한 뭐 열흘 이상이라도 매수 주문해보고 매도 주문해보고 자기가 그 분석한 기술적 그 보조 지표 가지고 해외 시장에 적용이 잘 되는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본 다음에 거래를 시작하셔야죠. 네. 그러면은 소액이지만 실계좌를 좀 투자를 시작하시려면 일단은 공부를 좀 하시고 예. 그리고 모의 투자로 좀 연습을 하시고 그렇죠.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자, 네. 사실 이렇게 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하지만은 정말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전 이해가 돼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바로 강퇴입니다. 아. 바로 강퇴입니다. 너무 더 칼같이 보고 하지 오세요라고 마세요. 해야 되는 거지. 네. 네. 전혀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떻게 입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 제가 감을 멀리서 던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그죠? 어떻게 뭐 이렇게 입 벌려보세요. 한번 네. 던져드릴게요. 네, 그렇게 좀 던져 주시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제가 많은 그 도움되는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최소한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지.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막 주입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서너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은 기본적인 지식은 쌓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3-4시간을 여러분 투자하시면은 해외 선물의 기초부터 고수가 하는 전략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해외 선물은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께서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시면 그만큼 남들이 시장에서 떨어졌을 때 손실을 볼 때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배워놓고 일단은 언제든지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좋겠죠. 저희 노란톡 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들 드립니다. 동영상 강의부터 해외 선물의 기초 방법들 그리고 거래하는 방법들 저희가 질문을 주셔도 이 방에서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방송 중에도 해결을 해드리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좀 힘들다 하시면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셔서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노란톡에서 너튜브를 통해서 제작한 영상을 무료 강의 동영상까지 모두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하락장에도 그리고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내 수익은 내가 지켜야 하는 만큼 얼른 들어오셔서 강의 자료부터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 예. 보겠습니다. 혜선 배우기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예수금 잔고의 원화는 환전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 꼭 환전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 미국 달러가 필요한 거는 네. 본인이 그 투자한 상품 그거를 오버했을 때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만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원화로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환전을 할 때 셰프님께서 제가 딱 기억이 난 게 예. 그 예약 환전하는 그렇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걸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사실 그 증권사 정책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은 다른데 네. 예, 실계좌 가지고 한번 메뉴에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 예약 환전을 하시면요, 여러분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이 환율에 대한 상품을 네. 예, 그 환전에서 보시면 그냥 실시간으로 환전하면 여러분 맞습니다. 전신한 환율로 환전이 됩니다. 네. 환전 시점 보시면 전신한 환율로 환전이 되는데 조회를 하면 돈도 많아 6만 불이나 있네. 자, 이 그 원화를 외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환율 추이가 지금 이게 빨리 안 뜨네요. 기준 환율이 뜨고 전신 환율이 같이 뜹니다. 그러면 보통 한 10원, 11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환전하면 10원, 11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약 환전으로 하시면 하루에 2번 정도 그 환전이 되지만 환전 수수료가 한 1원 내외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약 환전을 좀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 네, 수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요. 자, 한 질문, 시간상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예. 장기 투자로 묵혀둘 만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장기 투자로요. 네. 그건 좀 예. 어렵지 않나요? 사실 제가, 만기가 있어서 있죠. 있을까요? 예. 네. 제가 1월 초부터 방송할 때 줄곧 외쳤던 게 뭐냐? 채권 매도, 장기 투자 가능하다. 네. 하루의 움직임 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졸졸졸졸졸 흘러내린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죠? 그렇죠. 채권 한번 볼까요? 30년물 채권 정도 상당히 좋은데 사실 지금 30년물 채권 많이 내려왔어요. 오늘 네. 또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렇네요. 자, 1월 달부터 이거 그 30년물 채권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거 반등이 나와도 이 폭은 한 1, 2천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채권을 장기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채권을 좀 장기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려봤는데요, 셰프님. 예. 방송 보시다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런 시장에 관한 예. 이야기, 그리고 셰프님께서 굉장히 오늘 주식 종목까지 주셔서. 제가 찍으면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알려드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해외 선물을 얘기하러 나왔는데 주식 네. 얘기하면은 네, 자금이 주식이 묶여 있으면 해외 선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은행 최저점에서 제가 추천드렸고 맞습니다. 오늘 한 종목 빠지는 장에서 매수 잡아서
바로 한 3% 수익이 났죠.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들어오시면 또 대박 종목 주실 거죠, 셰프님? 일주일에 한 종목. 일주일에 한 종목씩 예, 매일 주신다고 매일은 합니다. 의미 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종목 칼같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50분 굉장히 빨리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해외 선물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으셨죠? 저희는 내일 10시에 또 여러분과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